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전 개시에 대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전방위 제재와 봉쇄에 착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와 천연가스, 광물과 곡물 가격이 즉각 급등하고 있어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동 빈곤층이 370만 명이나 늘어나고 빈곤율도 12%에서 17%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3만 2천 건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감소했습니다. 올해 미국 여행 산업이 팬데믹 이전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완전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러시아가 끝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전면전을 개시한 데 대해 미국과 서방국들이 전방위 제재와 봉쇄에 착수해 지구촌이 전쟁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을 세 방향에서 미사일 공격과 폭격을 가하며 지상군까지 투입해 전면 침공에 나섰고 조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이 선택한 이 전쟁으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며 전방위 제재와 봉쇄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과 포격을 가하며 육해공을 통해 지상군까지 투입해 전면 침공을 개시함에 따라 미국과 서방이 즉각 경제 제재와 봉쇄 카드로 맞대응하고 나서 지구촌을 전쟁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단계별 점령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전면전을 선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크루즈 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포격을 가하며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의 군 공항과 군 사령부를 공격하고 세 갈래 방향에서 육해공을 통해 지상군까지 투입시키는 전면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수차례 걸친 전면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군병력 40여 명과 수십 명의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곳곳에서 시설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G7, 유럽연합, 나토 차원에서 공동 맞대응이 시작되고 있어 정면 충돌 코스로 치닫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침략자 푸틴은 이 전쟁을 선택했으며 그와 러시아가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습니다. Putin is the aggressor. Putin chose this war. And now he and his country will bear the consequences. 바이든 대통령은 밀러 관계가 완전 파열됐다고 선언하고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 제재와 봉쇄 조치들을 단행해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러시아의 돈줄부터 옥죄면서 경제 봉쇄, 초토화에 돌입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 세계가 공동 맞대응에 나서 러시아를 완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을 전개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해 24일에는 G7 정상들과 25일에는 나토 정상들과 잇따라 화상 정상회의를 갖고 러시아 봉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우선 러시아 금융기관 90여 곳에 대한 금융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를 스위프트라는 국제송금 결제 네트워크로부터 추방하는 제재는 아직 남겨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수위와 피해 수준에 맞대응해 재정적, 기술적, 상업적 제재와 봉쇄 카드를 단행해 러시아 경제를 글로벌 경제에서 추방시키고 고립시켜 초토화시킨다는 전략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국제결제 네트워크인 스위프트에서 추방해 달러와의 송금과 결제를 차단하고 첨단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봉쇄하며 한국과 유럽 국가들과 함께 셀폰, 랩톱 컴퓨터, 냉장고와 세탁기 등의 상품 수출도 전면 금지해 러시아 경제를 초토화시킨다는 전략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략이 목표가 아니라 30년 전 소련 붕괴로 옛 동구권 국가들을 나토에 빼앗긴 수모의 역사를 되돌리겠다는 야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세계대전으로 비화되는 사태만큼은 피하며 우크라이나 군사작전을 벌이다가 외교적 해법과 출구를 모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면 공격을 개시함에 따라 지구촌의 유가와 천연가스, 광물과 곡물 가격이 즉각 급등하고 있어 경제에 직격탄을 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8년 만에 $100를 넘어섰으며 150달러, 200달러로 치솟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국 내 휘발유 값도 $4에서 $6대로 뛰어오를 게 분명하고 천연가스도 30% 이상, 밀도 6% 급등하는 등 에너지와 전자제품 원자재인 광물, 곡물까지
역시 가격 폭등, 공급 대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발발하면서 세계대전 공포가 엄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지구촌 경제가 먹구름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예상보다는 빨리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미사일 공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전면 공격에 나서자 원유와 천연가스, 미래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제공해온 원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원, 원자재로 쓰이는 알루미늄, 니켈 등 광물, 밀을 비롯한 곡물의 수급이 차질을 빚거나 악화 시 공급 대란에 빠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 공격과 지상군 투입으로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국제유가와 광물, 곡물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영국 브렌트유가 단숨에 105달러를 넘어서 8% 이상 급등했고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전류도 100달러를 넘길 게 분명해 2014년 이래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 전문가들은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 국제유가가 150달러, 200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했을 때 미국 내 휘발유 값은 전국 평균이 3달러 54센트로 올라갔으며 캘리포니아는 5달러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150달러 내지 200달러까지 폭등하면 미국 내 휘발유 값은 4달러, 5달러에서 6달러로 고공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유럽 지역 수입의 절반이나 차지하고 있는 천연가스는 즉각 31%나 급등했으며 독일이 아직 가동하지 않고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중단한 데 이어 실제 수입선까지 막을 경우 에너지 대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5억 8,5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 가운데 5천만 배럴을 방출한 데 이어 추가 방출하고 휘발유세를 면제해 유가 폭등을 최소화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등에 쓰이는 원자재인 구리, 알루미늄, 니켈 등 광물의 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전자제품, 가전제품 등의 가격을 급등시킬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미래 가격도 즉각 6% 뛰어올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30%나 공급하고 있는 밀과 보리, 옥수수를 비롯한 주요 곡물도 공급난에 빠지고 곡물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태는 40년 만에 물가 급등을 겪고 있는 미국 등 각국이 물가 잡기에 애를 먹고 경제 성장은 미국의 경우 기대해온 4%에서 3%대로 1포인트나 급락하는 등 발목을 잡히게 될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의 아동 빈곤층이 새해 1월 들어 370만 명이나 급증하고 빈곤율도 12%에서 17%로 다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세까지 부양자녀들에게 매달 250달러 또는 300달러씩 제공해온 부양자녀 현금 지원이 일단 12월에 끝남에 따라 아동 빈곤층과 빈곤율이 급등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17세까지의 부양 자녀들에게 현금 지원해온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매달 지원이 중단되자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아동들이 한꺼번에 370만 명이나 급증하고 빈곤율도 17%로 재악화됐습니다. 아이비리그 컬럼비아 대학이 새로 내놓은 연구 결과 차일드 텍스 크레딧의 매달 현금 지원이 12월에 중단됨에 따라 새해 1월에는 빈곤층으로 떨어진 미국 내 아동들이 370만 명이나 한꺼번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현재 미국 내에서 연방 빈곤선 아래에 있는 가정에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전체 빈곤 아동들은 모두 지난해 12월 890만 명에서 올 1월에는 1260만 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빈곤 아동률은 12월 12.1%에서 올 1월에는 17%로 다시 악화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특별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신설해 5세 이하는 연 3,600달러, 6세에서 17세까지는 연 3,000달러를 지급키로 하고 그중에 절반을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매달 300달러 또는 250달러씩 현금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 수에 따라 적지 않은 현금 지원을 매달 받은 저소득층에서는 부양자녀들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빈곤 아동에서 탈출하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확정되지 못하고 있어 매달 현금 지원은 일단 지난해 12월 15일에 종료됐습니다. 나머지 절반인 1,800달러 또는 1,500달러를 받게 되지만 4월 18일에 마감되는 세금 보고가 끝난 후에 일시불로 받게 돼
적어도 올 상반기 여러 달 동안 빈곤층 가정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아동들이 크게 늘어나는 사태를 겪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을 일시불로 받으면 이들 빈곤 아동들이 빈곤층에서 다시 탈출할 수도 있지만 실상 1년밖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통해 추가 연장하지 않는 한 빈곤 아동 문제를 되풀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특별 차일드 텍스 크레딧을 1년 연장하는데 1,840억 달러가 들어 10년 예산이 무려 1조 6천억 달러나 될 것이라는 CBO의 추산 때문에 조 맨신 상원의원이 난색을 표했는데 이는 바이든 더 나은 재건 법안 자체를 무산시키고 있는 것이어서 해법을 찾을지 불투명해 보입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23만 2천 건으로 일주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도 모두 203만 3천 명으로 3만여 명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급등의 여파를 벗어나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전역에서 새로 신청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 한 주 23만 2천 건으로 연방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주에 24만 9천 건에서 1만 7천 건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새해 1월 들어 3주 연속 증가하다가 3주 연속 감소한 후 전주에는 2만 4천 건 늘어났으나 일주일 만에 다시 감소세로 바뀐 것입니다. 메릴랜드에선 1,800건 청구돼 전주보다 900건 줄어든 반면 버지니아는 2,200건으로 250건 늘어났으나 두 곳 모두 양호한 고용시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4만 6천 건이나 신청됐으나 전주보다 900건 감소했습니다. 텍사스와 뉴욕, 오하이오주 등 대형주들이 1만 3천 건씩 접수됐으나 전주보다 1,000건에서 3,000건 줄었습니다. 이에 비해 미시건에서는 1만 8천 건이나 신청돼 전주보다 3,500건 증가했습니다. 2주 늦게 집계되고 있는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직자들은 2월 5일 현재 203만 3천 명으로 전주보다 3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연방 실업수당의 종류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별 레귤러 실업수당은 196만 6천여 명으로 전주보다 2만 9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은 오미크론 확산과 물가 급등의 여파로 흔들릴 것으로 우려됐으나 오미크론의 치명성이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가하지는 않자 강력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는 2021년 한 해 650만 개의 일자리를 늘려 한 달 평균 54만 1,000개씩 늘리는 호성적을 거뒀습니다. 새해 들어 1월에도 46만 7천 개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1월에 4%로 올라갔지만 강력한 고용시장으로 팬데믹 직전의 3.5% 실업률에 올 연말에는 복귀할 것으로 연방준비제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여행, 관광 산업이 팬데믹의 긴 터널을 뚫고 올해 완전 회복을 넘어서는 실적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세계 여행 관광협회가 내놓은 올해 예상 실적은 2조 달러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6% 더 많은 것입니다. 국내 여행 예상 실적은 1조 1천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보다 11.3% 늘었습니다. 관련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부활절 여행 예약은 지난해 대비 212% 급증했습니다. 박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여행업계가 올해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능가하는 2조 달러의 실적을 낼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와 세계 여행 관광협회의 새 전망치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6% 더 늘어난 것입니다. 단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꾸준히 높아지고 해외여행 제한이 풀린다는 두 가지 조건 하에서입니다. 미국의 관광산업이 올해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2조 달러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매출 1조 8,700억 달러에서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미국의 올해 관광 예상 실적은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올해 8조 6천억 달러의 매출이 기대되는데 이는 2019년 9조 2천억 달러보다 6.4% 낮습니다. 미국의 국내 여행 성장폭은 더 가파릅니다. 국내 여행 예상 실적은 1조 1천억 달러로 팬데믹 이전보다 11.3% 늘었습니다. 관련 일자리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관광산업의 일자리는 팬데믹 이전보다 20만 개 늘어난 1,680만 개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장조사업체 포워드키스에 따르면 부활절 연휴 예약은 지난해보다 212% 급증했고 해외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여행 규모도 130% 증가했습니다.
올 여름 미국 국내 여행 예약도 이미 58% 늘었습니다. 올해 여행 산업의 실적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아이아타가 1월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항공사의 사업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으며 항공사의 96%가 지난해 4분기에 승객이 증가했다 보고했습니다. 또 최근 설문조사에서도 올해 출장 여행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응답 비율이 73%에 달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연에서 찾은 건강한 재료로 시간과 정성을 많이 들이는 음식, 바로 한국 음식인데요. 음식이 약이라는 철학으로 균형과 조화를 갖춘 한식의 매력에 요즘은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푹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런 한식의 전통과 철학을 고수하고 있는 한식당이 있어 찾아왔는데요. 가족들을 생각하는 어머니 같은 정성으로 깔끔하고 정갈한 그리고 깊은 맛을 자랑하는 전통 한식집 미가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미가는 페이펙스의 유일한 한국 식당으로 한인들뿐만 아니라 외국분들도 많이 찾아오신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미가가 꾸준하게 손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일단은 저희 가게가 생긴 지가 꽤 오래됐고요. 그리고 맛이 일단 꾸준하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런 결과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가를 대표하는 메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불고기 전문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옛날 불고기가 이제 저희 메인 그런 그 고기 종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비탕 아니면 대구탕, 육개장 이런 게 굉장히 잘 나가요. 예. 네, 미가를 대표하는 맛있는 메뉴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 앞에 정말 미가를 대표하는 음식들이 한상 차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이 불고기인데요. 불고기는 미가의 시그니처 메뉴이기도 한데 손님들이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뭔지 자랑을 좀 해주세요. 사실 고기는 제가 직접 가서 구입을 해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항상 구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뭐 세일을 한다고 해서 사지를 않아요, 저는. 그래서 고기 질이 굉장히 좋으신 걸 아마 씹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불고기 특징은 육수랑 같이 드실 수 있어서 고기를 드시면서 그 고기의 맛이 우러난 육수를 같이 드실 수 있는 게 자랑이에요. 네. 네, 이렇게 불고기뿐만 아니라 양념갈비, 생갈비, 고기 종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미가에서는 어떤 종류의 고기를 사용하시고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고기는 제가 제일 좋은 등급의 고기를 구입을 해갖고 와요. 그러니까 가격이 사실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거를 고집하는 이유는 고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떤 걸 첨가한다고 해서 어떤 맛이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기 때문에 재료의 중요성을 좀 많이 느껴서 예, 고기는 제일 좋은 걸로 구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소한의 그 양념을 하려고 저희가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본질의 맛을 좀 해치지 않으려고 예,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여기 테이블 위에는 정말 추운 날 먹으면 온몸이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메뉴들도 있는데요. 요즘같이 추운 겨울날에 추천해주고 싶으신 메뉴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 있는 그 세 가지가 사실은 저희 집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그런 탕 종류예요. 그러니까 대구탕, 그다음에 갈비탕, 육개장 이렇게 하는데 저희 육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비법 그 고추기름을 내서 좀 드시면 시원하고 저희는 파 같은 거를 아낌없이 넣어드려요. 그래서 굉장히 시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갈비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워낙 고기가 좋은 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갈비탕은 예, 저희가 비프 브로스나 이런 걸 넣지 않고 다 육수를 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드셔보시면 뭔가 틀린 거를 느끼실 거예요. 네, 특별히 미가의 대구 매운탕은 개운하고 또 얼큰하고 시원하다는 그 입소문을 타고 많이들 찾아오시는데요. 그 특별한 비법이 있을까요? 저희는 대구를 작게 자르지 않고 최대한 많이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좀 오래 끓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금방 후루룩 끓는 것보다 조금 더 진한 맛이 나올 수 있게 예,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네, 김치 맛을 보면 그 집의 음식 맛을 알 수 있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미가에서는 그 김치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담근다고 들었어요. 이 김치와 또 앞에 있는 밑반찬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 번도 이렇게 포기김치가 아닌 걸 담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게 더 힘들잖아요. 손이 많이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또 먹을 때 시원한 맛이 다르고. 예, 그리고 제가 서울 사람이라 사실 그렇게 뭐 이렇게 그 젓갈 같은 거를 많이 넣지 않고요. 드셔보시면 좀 개운한 맛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젓갈이 들어가서 좀 그런 맛이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거 말고 다른 재료를 더 많이 넣는 게 있기 때문에 드셔보시면은 조금 깊다 아니면 이렇게 좀 사이다처럼 시원하다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희 반찬은 제가 아침에 제일 먼저 나와서 제가 다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 다른 거는 전혀 조미료나 미원이나 다시다 이런 건 넣지 않고요. 사실은 제가 맨 처음에 가게를 할 때 생각한 것이 저희 애들을 먹여도 부끄럽지 않은 음식을 하고 싶다가 제 그 맨 처음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반찬을 드셔보시면 좀 어떻게 보면 심심한 맛일 수 있는데 드실수록 더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다른 한식당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가족적인 분위기가 제일 틀린 것 같아요. 저희 일하는 직원들도 사실은 참 오래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가족이 먹으면 좋을 만한 음식, 그리고 서비스 할 때도 그렇고 상차림을 내갈 때도 그렇고 조금 가족과 같은 집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약간 다른 집하고 틀리지 않나. 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투고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투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포장을 집에 갖고 가셔도 뭐 국물이 샌다거나 그러지 않으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요. 그 다음에 식어도 조금 맛이 틀리지 않게 예, 그런 거를 조금 더 많이 연구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안 되는 거 없이 모든 저희가 하는 메뉴 다 투고가 될 수 있도록 예, 저희가 지금 예, 노력을 해요. 예. 아이들한테 또 식구들한테 먹일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았는데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